네, 안녕하세요. 사주차 1강 1.3절의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및 통합식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린 조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도, 휘도란 무엇이냐를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광원의 눈부심을 나타내는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브라이트니스 해가지고 기호는 B를 써요. B 기호는 B를 씁니다. 광원의 눈부심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부시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일한 와트의 백열전구하고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불 밝기는 형광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밝다 이거죠. 그런데 눈부심 정도는 백열전구가 크죠. 즉 이 눈부심 정도, 눈이 부시는 그 정도를 우리는 휘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휘도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광원의 눈부심은 이러한 광원의 눈부심 정도는 광원의 크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백열전구는 형광등에 비해 광원의 크기가 작지만 눈부심이 큽니다. 즉 그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게 크기하고는. 그래서 광원의 크기에 반비례하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휘도 B 브라이트니스 B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광도 I에 비례하다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광도 I의 단위는 뭐라고? 그렇죠. 칸델라였어요. 칸델라. 이 광도 I라는 것은 입체 각분의 광속 F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었던 거고, 여기는 단위는 원래는 광속은 루멘이고 입체각은 스테라디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유도식은 이렇게 되지만은 얘를 이렇게 칸데라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광도 I는. 그리고 이 휘도 B는 스틸브라고 SB로 씁니다. 이 B는 좀 이따 더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기호는 휘도는 B로 기호를 쓰고요. 광도 I를 면적 A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I는 광원의 광도 인텐서티 해가지고 I로 기억하면 되겠죠. 광도를 의미하며 A는 광원의 투영 면적을 의미해요. 즉 투영 면적이라고 하면은 구를 이렇게 투영을 하면은 위에서 쫙 투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원만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 면적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직사각형 형광등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투영을 하면 빛을 해가지고 투영을 하면은 얘는 당연히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때 면적 A는 겉보기 면적으로서 구의 투영 면적은 원의 면적과 같다. 그래서 이때 구의 투영 면적은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파이 R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투영 면적은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으므로 x 곱하기 y로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휘도의 단위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광도 I를 투영 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므로 I 단위는 칸델라가 되는 것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백열전구나 형광등은 길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분모를, 이 면적을 MKS의 단위로 안 쓰고 여기는 센티미터로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오버 분의 CD로 칸델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제곱미터 분의 칸델라로도 이제 사용하는데 주로 우리는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열전구나 형광등의 투영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위가 길기 때문에, 이 유도식이 길기 때문에 스틸브로 줄여서 SB만 써서 스틸브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또 칸델라퍼 제곱미터를 쓰기도 해요. 칸델라퍼 제곱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이 유도식이 다 쓰기 싫어서
NT로 쓰고서 니트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위는 스틸볼을 많이 쓰고 니트라고 나올 때는 단위 환산을 적절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틸보와 니트의 단위 관계식을 아래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1 스틸브는 1 칸델라퍼 제곱 센티미터니까 이렇게 쓰고, 이것은 1 칸델라퍼 1cm 제곱 센티미터라는 얘기는 1cm 곱하기 1cm를 의미하잖아. 그렇죠? 1cm는 그러면 몇 미터가 되는 것이지? 미터로 따져주려면은 그렇지. 0.01 미터야. 곱하기 0.01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1은 여기다 그대로 써주고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어. 전체 합치면.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칸델라 이렇게 써주고. 그러므로 얘는 1에다가 요거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인 거니까 10의 4승이 되겠지. 4승 칸델라퍼 제곱미터. 그래서 요 칸델라퍼 제곱미터를 우리는 뭐로 부른다고? 그렇지, 니트로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트로 이렇게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뭐 기사 문제나 이런 게 봤을 때 잘 확인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광속 발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 발산도라는 얘기는 오차 조도를 의미하는 거야. 오차 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차 조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반사 또는 투과에 의한 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입사면에서 반사 또는 투과에 의해 나타나는 그 조도를 오차 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광속 발산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입사면에서 반사 또는 투과에 의한 오차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언스라고 해가지고 기호로는 R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호라는 것은 다른 책을 볼 경우 다른 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호를 딱딱해 지금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광속 발산도란 그래서 입사 광속 또는 조도의 발산 정도 뭐 투과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투과되는 거지. 발산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입사 광속이 반사된 정도와 투과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된 거는 반사되는 거, 그리고 투과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광속 발산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통합식 얘기할 때는 거의 투과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광속 발산도는 반사된 광속과 투과된 광속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로는 R을 쓰며 단위는 레드럭스, 줄여서 RLX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드럭스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조도의 발산을 의미하므로 조도와 같은 단위, 즉 루멘/퍼 제곱미터의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도의 발산이란 말이야. 조도의 투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도와 광속 발산도를 부연 설명하면, 조도는 액면 그대로 빛이 어떤 한 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빛, 즉 광속이 들어왔는가를 따지는 것, 계산하는 것이죠. 즉 조도 E는 A분의 F로 해서 루멘/퍼 제곱미터 줄여가지고 럭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조도를 의미하는 거고, 광속 발산도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나 투과된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뭐라고? 그렇지, 레드럭스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 레드럭스는 마찬가지로 루멘/퍼 제곱미터의 의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조도는 광속이 입사된 것을 의미하고,
광속 발산도는 입사된 광속의 반사 또는 투과된 또는 이제 광속의 흡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나와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광속 발산도란 입사된 광속의 반사 또는 투과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도값이 크더라도 입사면에 반사, 투과 등의 오차 조도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밟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속 발산도를 정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우만큼의 투과율을 갖는 어떠한 기구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R 타우라고 쓰면은 얘는 조도 2가 얼만큼 투과되었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의 2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타우의 조도 2는 A분의 F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써주고 단위는 레드 럭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과 광에 의한 광속 발산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사된 광속이 로의 반사율을 갖고 반사되었다면 이때 반사 광에 의한 광속 발산도 R로는 당연히 반사율이 로라고 했으니까 로에 조도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로에다가 조도 2는 A분의 F니까 이렇게 써서 레드 럭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광에 의한 광속 발산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일반적으로 레드럭스를 사용하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룸앰퍼 제곱미터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룸앰퍼 제곱 센티미터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룸앰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안 쓰고 레드포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는 거는 레드포트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1 레드포트는 10의 4승의 레드럭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1 레드포트는 1 룸앰퍼 제곱미터인 건데 이것은 1 룸앰퍼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1m 곱하기 1m잖아. 그러니까 미터는 몇 센티미터? 그렇지, 100cm야. 그리고 100cm가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러므로 얘는 1 써주고 여기는 10의 4승이 되겠네. 10의 4승의 제곱 센티미터 퍼 루멘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0의 4승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4승의 루멘퍼 제곱 센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루멘퍼 제곱 센티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쓰자고? 그렇지, 레드포트라고 쓰자라는 얘기야. RPH. 그러므로 지금 1 레드포트가 아니라 1 레드럭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1 레드럭스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레드포트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1 레드포트는 넘겨주면은 요거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의 4승의 레드럭스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에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레드럭스는 룸앰퍼 제곱미터, 분모가 제곱미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포트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광속 F는 아래의 그림처럼 반사되는 광속, 반사율 로를 의미하는 거야. 반사 광속과 또는 투과율 타우에 해당되는 투과 광속, 그리고 어떠한 유리면이면 유리면에 흡수되는 흡수 광속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즉 F의 로 반사되는 광속 F 로는
로의 비율로 전광속 전체의 광속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광속 F의 투과광속은 투과율의 광속 F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또 흡수율이 알파라고 할 경우 흡수광속은 알파의 전광속 F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광속 F는 F로 플러스 반사되는 거, 그리고 투과되는 광속, 그리고 흡수되는 광속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F로는 로 F고 플러스 타우 F, 그리고 알파의 F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F로 묶으면 로 플러스 타우 플러스 알파의 F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F는 이렇게 F가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하면, 그러므로 로 플러스 타우 플러스 알파는 이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1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기사 문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가 있어요. 완전 확산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완전 확산면은 뭐냐 하면은 모든 방향의 휘도가 동일한 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으로 눈부신 게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방향의 눈부심 정도가 동일한 면을 의미하며, 이 예로는 푸른 하늘과 그리고 회백색으로 칠한 우리 집이나 가정 회백색으로 칠한 벽면 등을 우리는 완전 확산면에 가깝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완전 확산면에 대한 휘도를 구한다든지 조도를 구할 때에는 이러한 통합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어요. 즉 완전 확산면에서 광속 발산도와 휘도의 관계시 요거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고요. 또는 광속 발산도와 조도와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광속 발산도 R은 휘도 B의 파이베이다라는 것이고, 또는 조도 E의 투과율 타우베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이용해서 통합식을 이용해서 완전 확산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단 위의 시독에서 단위를 면밀히 따져보면 R은 아까 광속 발산도라고 얘기했어요. 즉 루멘/per 제곱미터가 일반적인 것이고, 휘도 B는 스틸브라고 해서 칸델라/per 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식을 단위 변환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휘도 B는 스틸브가 기본이기 때문에 조도 E는 럭스가 단위가 되는 거죠. 즉 루멘/per 제곱미터니까 요거의 단위 변환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단위의 환산 과정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발광 효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광속을 복사속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발광 효율을 입실론이라고 기호를 쓴다면 발광 효율 입실론은 광속 F를 복사속 F로 나눈 거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광속은 루멘이고 복사속은 루멘/per 와트가 해당되죠. 와트 복사 에너지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멘/per 와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2장쯤에 우리가 복사속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서 갖고 왔어요.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기호로 파이로 쓰고, 복사 에너지를 W를 뭐로 나눠서 시간 t로 나눈 거다라고 해서 단위는 주울/세크는 단위로 따질 때 와트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 전등 효율도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있는데, 전등 효율은 광속을
소비 전력 P로 나눈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광속은 단위가 루멘이니까 루멘 써주면 되고, 소비 전력 P는 단위가 와트니까 이렇게 루멘 퍼 와트로 써주면 되겠어요. 얘를 기호로 에타로 쓰면은 에타는 그래서 소비 전력 P분의 F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내가 지금 W를 썼는데 이 W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에너지. 얘는 전력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W는 소비 전력 P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와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P분의 F. 그래서 여기 와트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를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약을 해 볼게요.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은 동일하게 광속을 나눈 것이야. 뭐로 나누냐면 발광 효율은 복사속으로 나눈 거예요. 복사속이라는 건 뭐였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파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 우주선 코스믹 레이 해가지고 우주선이 있었고, 감마선, 그리고 X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자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해서 빨간색, 자외선, 그리고 아니 적외선, 그 다음에 뭐 있어?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FM파, 방송파, AM파, 그 다음에 교류 신호, 우리 정연파, AC 전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복사속이야. 그런데 전등 효율에서 나오는 이 소비 전력 P는 이러한 복사 에너지에다가 뭐를 더 플러스 했냐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야. 즉 소비 전력 P가 복사 에너지 파이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P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P가 더 크니까 전등 효율은 발광 효율보다 작아지겠지, 그치? 이 분모가 더 크니까, 얘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발광 효율이 전등 효율보다, 여기 등자가 빠졌네. 전등 효율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 말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이제 문제 풀이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확산면의 광속 발산도가 3140 레드럭스일 때 휘도는 약 몇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친절하게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해 놨네요. 스틸브라고 하면은 요거를 스틸브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로 하면 단위 변환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분모에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완전 확산면이라고 했으니까 통합식으로 가면 돼. 그냥 R은 아까 대 파이의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광속 발산도가 3100, 이게 광속 발산도 얘가 몇이냐면은 3140 레드럭스인데 얘는 루멘퍼, 그래서 제곱미터다라는 것이야.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휘도 B는 파이분의 3140 루멘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니트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 니트라고 안 해놨잖아. 스틸브라고 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단위를 변환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1 루멘퍼 제곱미터는 1 루멘퍼 1미터는 몇 센치? 100cm죠. 그래서 100cm 그리고 100c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1 써주고 루멘 써주고 100 해주니까 10의 4승이지.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10의 4승분의 1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 그치? 10의 마이너스 4승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스틸브라고 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파이에 31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이거에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걸 계산하려면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3140 나누기 파이, 그 다음에 나누기 10의 4승까지 그냥 할래요. 10의 4승은 하나 둘셋 4개 이렇게 가지면 되겠네. 는 0.09가 되겠네. 0.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는 0.09니까 0.1이 되겠네. 0.1. 그렇죠? 어디가 잘못됐나? 아하. 이거 반올림 0.1이잖아. 0.1이 있네 여기요. 그쵸? 0.1. 이거 반올림하면 0.1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체크 이렇게 4번으로 체크해 놨어요. 다음 2번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각 방향에 균등한 광도를 가진 광원이 있다. 광원이 바로 아래 광원이 이렇게 있대요. 광원이 바로 아래 4m가 떨어진 이 지점에서 바닥에 4m 바로 아래 4m에 있는 바닥에서 4m 떨어진 지점의 조도는 여기도 또 4m 떨어졌대. 이 지점의 조도 2는 75럭스라고 하네요. 75럭스라고 합니다. 이때 광원의 4m 아래에서 3m 떨어진 점의 조도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묻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때는 여기 광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진 조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때 이 길이가 r인 거고 여기가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조도 2는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그러므로 r은 몇이가 되냐 하면은 여기 4고 4니까 여기는 루트 몇이 되겠어? 32가 되겠네. 4, 4, 16 더하기 4, 4, 16 해주니까 3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에 제곱을 해주니까 32가 되겠네. 32분의 광도 안 나왔어요. 이 광도 i 써주고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코사인 세타 구해야겠네. 코사인 세타. 그러면 루트 32분의 4인데 곱하기 여기가 루트 32분의 4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 식으로부터 이 값이 이 조도가 몇이 됐냐면 75럭스라고 됐죠. 그래서 7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i는 4고 이거 나눠주지 4, 8에 32. 그리고 가주면은 i는 8 곱하기 75 나누기 여기가 32는 4, 8에 30이지. 4, 8에 32. 요거는 4, 2, 8이니까 4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4 루트 2.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은 4, 2, 8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니까 나눠주면은 75 루트 2가 되겠어요. 광도는 75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광원의 4m 아래에서 3m 떨어진 거래. 이제는 3m 떨어진 이 지점의 조도 2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걸 2세타라고 표현하면 이제 2세타는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여기가 3m면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r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25에다가 i는 광도는 이거 나왔어. 75 루트 2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5분의 4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5로 약분되면 5, 1은 5, 25 이렇게 되는 거고, 5, 35, 5, 5, 25. 그래서 얘는 5분의 3, 4, 12 루트 2가 되겠어. 그래서 이거 계산기 또 써보면은 12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나누기 5는 3.39 정도가 되네요.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잘못됐나 그러면? R 제곱은 30이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루트 32가 나왔으니까 446, 446, 32 제곱한 거니까 나오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2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I. 미안합니다. 그래서 48에 32. 그리고 이게 75럭스가 나왔어, 그렇지? 75럭스, 75럭스라고 되어 있어. 그러므로 I는 48에 32, 8 곱하기 75. 이게 4를 왜 여기다 썼지 지금? 얘가 그건가? 이거 참나. 다시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I는 R제곱이 8이 나왔지 지금. 32가 나왔지. 32. 그리고 I,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2분의 4가 나왔어. 이게 75럭스래. 그러므로 이거 i가 아니라 32분의 i, 이거 조도 2가 이렇게 된 거지. 조도 2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므로 i는 요거 약분되면 48에 30이 되잖아. 약분됐고, 그래서 이거는 8 곱하기 75 곱하기 루트 32가 되는 거네. 이거 약분 이거를 이렇게 잘못했네 여기서, 그쵸? 그래서 얘는 이게 몇 나오냐면 8 곱하기, 이건 다 쓸 필요 없다 지금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나왔어 강도가. 그러므로 2세타는 이렇게 나온 거니까 R제곱 2세타는 미안합니다. 시간 없는데 R제곱이 아까 몇이 나왔냐면 길이는 25래. 그래서 25 나왔고, 그리고 I는 요거 나왔어. 8 곱하기 75 곱하기 루트 32. 그렇지?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나왔어요. 이게 5분의 4.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냥 이거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기, 어차피 계산기 쓸 거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8 곱하기 8 곱하기 75 곱하기 32 루트 32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5 나누기 25는 868.89. 860. 이것도 어디에 잘못됐나? 미안합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대로 한번 풀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맞춰 보십시오. 오케이? 푸는 과정이 틀렸으면 내가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예전에 다 풀어 놓은 건데요. 풀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별 이상이 없으면은 2강부터 3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